김민석 후보자 자녀 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 예방하자라는 그런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답니다. 그 김 후보자 아들이 만든 동아리가 표절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무 교육을 하는 걸로 입법화,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라면서 법안 초안까지 썼답니다. 보여주시죠. 고3 때입니다. 고3 때. 아들이 고3 때인 2023년 11월에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아버지인 김민석 의원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답니다. 먼저 김기웅 대변인님, 아들이 우리 동아리의 목표는 입법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을 아버지가 발의를 해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김민석 후보자와 친한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합니다. 고3 때였는데 그분이랑 친한 민주당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아버지가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안을 좀 보면서 저도 고등학교를 둔 아빠로서 좀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충분히 요즘 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게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입법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 뭐냐면 야, 너가 대한민국의 어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너가 일조를 했다. 너의 생각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3자가 어떤 보통의 학생이 본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아리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친한, 그러니까 본인도 친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그 고3 일반인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의 자제분이 아버지는 또 그거에 대해서 공동 발의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입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정치인 아들의 입시 스펙을 쌓는 곳으로 뭔가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입시라는 거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다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시가 아니라 수시기 때문에 별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게 있겠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저는 그 법안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표절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표절이 뭡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글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입시 관련해서 나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때 한 사람을 위한 위인 설법이 많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위인 설법이 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쓸쓸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예. 아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에서 법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발의해 준 상황. 물론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랍니다.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 됐고 자동 폐기가 됐어요. 하지만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이 우연히 같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죠. 법안을 봤더니요. 김민석 후보자 아들 김군의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초안 내용, 입법 초안 내용과 국회에 발의된 실제 법안이 일부 문구만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최인호 의원님 처음 나오셨는데요. 같이 보시죠. 다음이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이 법안 내가 김민석 후보자 아들과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긴 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아들에게서 직접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큰 틀에서 동의해가지고 내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관심사가 일치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
김군이 민주당 의원에게 아버지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법안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네. 뭐 정확한 발의 계기는 정리해서 곧 밝히겠다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법안의 내용의 공익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익성. 예. 표절 예방 방지법을 동아리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국회에 그 발의까지 했다. 그러면 그 지금도 뭐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저도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인사청문회를 하면 하는 대로 또 어떤 공직자의 어떤 논란이 있으면 뭐 거의 뭐 약방의 감초격으로 나온 것이 이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김건희 전 여사도 뭐 이제는 뭐 표절로 판명이 났지만 그 박사 논문 표절까지 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뭐 관심사였는데 그것을 고3 학생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방하고 또 예방하고자 하는 그 중등학교의 교육에 의무화하자.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내용이다. 좋은 얘기죠. 네네. 예. 그리고 고3이면 요즘 투표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정도로 본인의 어떤 의사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견해를 모아서 뭐 국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얼마든지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 문구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처럼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규정 짓고 몰아가는 것은 그 학생이나 또 동아리 같이 했던 학생들의 그 선의나 목적을 좀 폄하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저는 뭐 그렇게 봐지고요. 예.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니까 뭐 청문회 전이라도 뭐 이 부분은 그 정당성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뭐 해명이 나오리라 보고요. 실제 그 대학에 가보면은 법대는 모의 법정을 열지 않습니까? 늘 대학생들이 2, 3학년 때 되면 동아리 만들어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정을 그대로 해서 하고 또 정치외교학과는 모의 국회를 열어서 뭐 예를 들면 탄핵을 주제로 해서 탄핵이 맞느냐 틀리느냐 서로 여야가 되어서 공방하고 뭐 그렇게 하듯이 예. 요즘 고3이면 저 정도의 그 입법을 위한 뭐 그런 그 초보적인 활동들 그러나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노력들 이 자체까지 좀 너무나 근본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